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반갑습니다. 영재현TV의 전진홍 원장입니다. 네, 오늘 이제 2024학년도 영재고등학교 지금 1차 서류 전형들 다 지금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 1차 서류 전형 통과할까 지금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시죠. 근데 우리는 1차 서류 집어넣어놓고 이제 우리가 1차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 2차 준비하면서 2차에 대한 출제 경향들에 대한 파악들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제 지원한 학교에 대한 출제 경향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파악하는 것보단 오히려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주는 문제 또는 이제 준비해주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만 너무 의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서 오히려 본인이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시야가 좁아지지 않기 위해서 그 각 학교별로 문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한번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단계 공동 출제에 대한 학교가 5개 학교가 있는데요. 인천예술영재학교, 세종예술영재학교, 대전과학영재학교, 대구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영재학교 이 5개 학교가 공동 출제되어지는 학교입니다. 100% 아니요. 거기 있는 부분의 일부가 우리가 공동으로 출제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추가하거나 선별해서 내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르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 단독 출제하는 학교 3군데입니다. 서울과학영재학교 서과영, 경기과학영재학교 경과영, 한국과학영재학교, 그 다음에 한과영까지 해서 총 3군데. 자, 근데 이 공동 출제되어지는 부분에 있는 학교 문제들은 본인이 그 지원을 하고 있는 영재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반드시 문제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 출제인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 성향 차이가 분명히 묻어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 제외한 사례들의 문제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추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의 접근이 있기 때문에 본인 학교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학교하고 어떻게 다르게 됐는지 2군데 정도만 우리가 비교를 하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근데 5개 공동 출제 부분에서 어느 학교들과 비교를 하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입니다. 그래서 대전과 다른 학교, 대전과 광주, 대전과 인천, 대전과 세종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그 문제에 대한 경향이 완전히 다른 것을 갖다가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 역량평가에 대한 부분의 7문제와 과학 역량평가에 대한 문제 9에서 10문제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어졌지만 선별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더라. 자, 그리고 단독 출제한 한국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 넷, 과학 6문제에서 큰 대문항 문제가 10문항이 나옵니다. 근데 수학과 과학에 관련되어진 문제 경향이 대문항 한 문제당 소문항 몇 개? 3개 또는 5개까지 출제가 되어지고 있고 과학은 지금 우리가 6개 모두 다 답변을 하도록 이 6문제에 대한 부분에 문제 한 문제도 빼놓지 말고 답변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은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22학년도에는 우리가 8개 출제되어진 문제들 중에서 선택 4개를 해서 본인이 답변하는 방식을 취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6개 출제하고 6개 모두 다 답변을 하도록 했으니까 확실하게 본인이 시간적인 분배를 하지 않으면 문제 답변하기가 매우 힘들더라. 자, 그리고 서과영 같은 경우에는 영재성 검사 24문항. 근데 이 영재성 검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 영재성 검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데 국어, 수학, 사회, 과학에 관련되어진 융합 문제가 출제가 되어졌다는 거. 그리고 창의성 문제 해결력 평가 검사에서는 24문항에 대한 이 부분들이 아니라 14문항입니다. 이거 제가 실수한 겁니다. 자, 이거 살짝 위에 입혀주세요. 네. 역시 우리 복PD님 최고예요. 실수를 이렇게 싹 지워줄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수학과학에 대한 문제 경향은 1교시 8개, 그다음에 2교시 총 4문항이 출제가 되어서 12문항. 앞에 있는 거 24문항과 여기 있는 12문항에서 총 36개의 문항이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독 출제가 되어진 경기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재성 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유형 1, 유형 2 이렇게 나뉘어서 출제가 되어졌는데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에서 나오는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문제가 충실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일단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초학력 검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서과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즉 학문적성 검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학, 과학에 대한 부분에 어떤 실력이 우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문제 푸는데 본인이 이게 더 많이 풀지 못해서 오히려
약간 한계가 드러나는, 오히려 정확하게 풀고 그다음에 빠르게 스피드 있게 푸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 경향에 대한 부분은 아까 단답형이나 서술형 중심에 대한 부분이 유형 1이었다면 열린문항, 그러니까 아예 정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개방형으로 놓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응시자가 취할 수 있는 생각들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문제가 바로 유형 2입니다. 그래서 유형 2는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에 대한 확실한 사고를 꼭 적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문제를 통해 우리가 또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이 출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과학영재학교, 다른 영재학교는 일단은 올해는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서과형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접은 우리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아무래도 저는 한과형이 제 주력 분야입니다. 그래서 한과형에 대한 이 부분의 면접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관심이 있거나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원한다면 지역에 상관없이 줌으로 수업이 가능하니까 제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또 이렇게 이 내용들이 끝나는데 부모님들 면접 어떤 게 또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예시본들에 대한 영상들을 또 준비해서 던져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꼭 이렇게 우리가 어떤 수업적인 부분에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보 드린 걸로 그 대신 하실 수 있으면 집에서 꼭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이 친구들이 똑똑하고 부모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이 역량이 되세요. 자, 우리 역량 평가만 받지 말고요. 집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역량 확실히 발휘하셔서 올해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